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차 33세 주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기가 막힌 동서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5년 전에 완전히 인연을 끊었던 동서가 최근에 저를 찾아와서 벌어진 반전 스토리인데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없고 통쾌한 일이었어요. 우선 저희 가족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남편 민수와 결혼해서 7살 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저는 전업주부예요. 그리 부유하지는 않지만 평범하게 잘 살고 있어요. 시댁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보다 3살 어린 시누이 지영이가 있어요. 지영이는 남편과 달리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나왔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시댁에서는 항상 지영이를 자랑으로 여기셨죠. 저와 지영이의 관계는 처음부터 그리 좋지 않았어요. 지영이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은근히 무시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오빠가 소개해준 여자친구가 수진이에요? 생각보다 평범하네요. 첫 만남에서 한 말이에요. 그때는 솔직한 성격이구나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지영이는 계속 저를 깎아내렸어요. 형수 드레스 좀 단조하네요. 요즘은 더 화려한 걸 입는 추세인데 예단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오빠가 대기업도 아닌데 이 정도면 괜찮나? 이런 식으로 은근히 저와 제 가족을 무시하는 말들을 자주 했어요.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영이는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형수예요. 평범한 사람이지만 오빠가 좋아해서 결혼했어요.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하지만 새로 시댁에 들어온 며느리 입장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신혼 초기에도 지영이의 무시는 계속됐어요. 형수, 요리 좀 배우세요. 오빠가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데 청소를 좀 더 깔끔하게 하세요. 우리 엄마가 깔끔한 걸 좋아하거든요. 형수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해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뭘 해도 트집을 잡았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예의 바르게 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저를 깎아내렸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임신했을 때예요. 저는 입덧이 심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지영이는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어요. 형수, 임신했다고 너무 예민해지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면서도 임신하는데 요즘 형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요. 좀 밝게 지내세요. 임신 중에 몸이 힘들어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할 때도 이런 말을 했어요. 형수가 너무 게을러진 것 같아요. 임신이 핑계가 될 수는 없죠. 정말 속상했지만 임신 중이라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요. 출산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생아 키우느라 정신 없을 때도 지영이는 배려가 없었어요. 형수, 아기 때문에 너무 소홀해지면 안 되죠. 오빠도 챙겨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애 키우면서도 다 잘하던데 형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산후 우울증까지 살짝 왔는데 지영이의 이런 말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영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대기업 과장인 상철이라는 남자와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상철이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대기업 과장이고 집안도 좋고. 상철이 오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말 많이 받아요. 지영이는 남자친구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면서 은근히 저희 부부와 비교하기도 했고요. 상철이 오빠는 제게 비싼 선물도 많이 사줘요.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참았어요. 1년 정도 사귄 후에 지영이가 결혼 발표를 했어요.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상철이 오빠 부모님도 저를 정말 좋아하세요. 시댁에서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지영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정말 다행이야. 상철이도 좋은 사람이고 집안도 좋다고 하니 안심이야.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지영이의 요구사항들이 쏟아졌어요. 결혼식은 강남 유명 호텔에서 할 거예요.
격이 있어야 하잖아요. 드레스는 백화점 유명 브랜드로 맞출 거예요. 비싸도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혼수도 전부 명품으로 준비할 거예요. 상철이 오빠 집안에서 보는 눈이 있으니까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결혼식이었어요. 그런데 지영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형수, 제 결혼식에 축의금 얼마나 낼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적당히 낼게. 형수는 가족이니까 좀 많이 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친척들도 많이 낼 텐데. 그리고 상철이 오빠스 친척들도 오는데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요. 지영이는 대놓고 많은 축의금을 요구했어요. 남편과 상의해봤어요. 여보, 지영이가 축의금을 많이 내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내야 할까? 글쎄, 동생 결혼식이니까 좀 넉넉하게 내야겠지.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이면 적당할까? 지영이가 많이 내달라고 하는데. 그럼 300만 원? 우리 형편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동생 결혼식이니까. 고민 끝에 300만 원을 준비했어요. 당시 저희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아이 키우느라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적금까지 깨서 준비했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3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축의금으로 냈어요. 지영아,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요, 형수. 이렇게 많이 내주셔서. 지영이는 봉투를 받으면서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어요. 강남 유명 호텔에서 하는 만큼 모든 게 고급스러웠어요. 하객들도 정말 많이 왔고요. 지영이 결혼식 정말 멋지다. 돈이 정말 많이 들었겠어. 그러게, 드레스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정말 럭셔리해. 하객들의 감탄사가 계속 들렸어요. 지영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비싼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지영이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형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축의금도 많이 내주시고. 괜찮아. 축하해. 형수도 언젠가 이런 결혼식을 다시 올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좀 이상한 말이었어요. 그 후 지영이는 신혼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강남의 새 아파트였어요.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우리 신혼집 정말 좋죠? 상철이 오빠가 좋은 곳으로 구해줬어요. 넓고 좋네. 축하해. 형수네 집보다 훨씬 크고 좋아요. 역시 남편 능력이 중요하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신혼 초기의 지영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SNS에도 신혼생활 자랑을 정말 많이 올렸어요. 남편이 사준 명품백. 정말 예뻐요. 오늘은 남편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 주말에 남편과 제주도 여행. 정말 행복해요. 매일같이 행복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지영이가 시댁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영이 왜 요즘 안 와? 신혼이라 바쁜가? 시어머니께서 궁금해 하셨어요. 신혼이니까 바쁘겠죠. 조금 있으면 오겠죠. 하지만 지영이는 계속 안 왔어요. 전화도 잘 안 받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상철이 혼자 시댁에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상철아. 혼자 왔네? 지영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해서 저만 왔어요. 뭔가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상철이의 표정도 좋지 않았고요. 그날 이후로 상철이 혼자 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지영이는 맨날 약속이 있다며 안 왔어요. 상철아, 지영이가 요즘 왜 이렇게 안 와? 시어머니께서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아, 지영이가 요즘 취미 활동을 많이 해서요. 바빠요. 상철이는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영이가 결혼 후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결혼 전에는 그래도 남편 말을 들었는데 결혼 후에는 자기 마음대로만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난 집안일 안 해. 파출부 부르자.
요리도 안 해. 매일 배달음식 시켜 먹자. 주말에도 친구들과 놀 거야. 시댁은 안 가. 상철이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지만 점점 힘들어졌어요. 더 큰 문제는 지영이가 돈을 정말 많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명품백 사고 싶어. 카드 줘. 옷도 새로 사야겠어. 백화점 가자. 친구들과 여행 가고 싶어. 돈 좀 줘. 매일같이 돈을 달라고 했어요. 상철이도 연봉이 높긴 했지만 지영이의 소비 수준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지영아, 좀 아껴 써야지. 이렇게 쓰면 안 돼.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지영이는 오히려 상철이를 비난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나빠졌어요. 결혼 1년 후 드디어 큰 싸움이 터졌어요. 난 이렇게 못 살아. 지영이가 너무 변했어. 뭐가 변했다고? 당신이 나를 이해 못하는 거지. 결국 상철이가 이혼을 요구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는 못 살겠어. 지영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 했어요. 뭐? 이혼? 당신이 미쳤어? 하지만 상철이는 진심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게 됐어요. 시댁에서는 충격이었어요. 지영이가 이혼한다고? 왜? 시어머니께서는 믿을 수 없어 하셨어요. 지영이는 시댁에 와서 울면서 말했어요. 상철이 오빠가 저를 이해 못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하자고 해요. 하지만 상철이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달랐어요. 지영이가 결혼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안일도 안 하고 돈만 쓰고 시댁도 안 가고 저랑도 대화가 안 돼요. 진실이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이혼했어요. 이혼 후 지영이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왜 이래? 매일 한숨만 쉬었어요. 시댁에서는 지영이를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괜찮아, 지영아. 다시 시작하면 돼.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하지만 지영이는 쉽게 위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영이가 저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형수는 참 편하시겠어요. 이혼도 안 하고. 형수는 그냥 평범하게 사니까 문제도 없고. 저는 너무 높은 걸 바랐나 봐요.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기 시작했어요. 더 심한 건 제 결혼 생활을 평가절하 하는 거였어요. 형수는 오빠한테 만족하세요? 저는 더 좋은 남자랑 살고 싶었는데. 오빠 연봉으로 어떻게 사세요? 저는 그런 돈으로는 못 살겠어요. 정말 기분 나쁜 말들이었어요. 심지어 제 아이에 대해서도 이상한 말을 했어요. 조카가 좀 평범하게 생긴 것 같아요. 유전인가 봐요. 아이 교육은 잘 시키고 계세요? 요즘은 경쟁이 치열한데.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됐어요. 정말 기쁜 일이었어요. 여보, 둘째 생겼어. 정말? 와, 우리 가족이 늘어나네. 남편도 정말 기뻐했어요. 시댁에서도 축하해 주셨고요. 하지만 지영이의 반응은 달랐어요. 또 임신하셨어요? 경제적으로 괜찮으세요? 요즘 애 키우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드는데. 형수네 집이 좁은데 아이 둘이서 어떻게 살 거예요? 축하는커녕 걱정스러운 말만 했어요. 임신 중에도 지영이의 무시는 계속됐어요. 형수, 임신했다고 너무 조심하지 마세요. 요즘 임산부들은 다 활발하게 지내던데. 저는 임신하면 더 예뻐질 자신이 있는데 형수는 좀 피곤해 보이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둘째를 출산한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형수, 애 둘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애 낳으면 몸매 관리 열심히 할 건데 형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빠도 힘드시겠어요. 애 둘에 형수까지 먹여 살리려면. 정말 악의적인 말들이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제 결혼 5주년 때 일어났어요.
저희가 작은 파티를 열었는데 지영이도 참석했어요. 형수, 결혼 5주년 축하해요. 그러면서 준비한 선물이 뭔지 아세요? 백화점 상품권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어요. 이거 선물이에요. 쓸 데가 많을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지영이 결혼식에 300만 원을 냈는데 제 결혼 5주년 선물이 고작 10,000원이라니요. 남편도 어이없어 했어요. 지영아, 이게 뭐야? 뭐가 어때서요? 마음만 받으라는 거죠. 지영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형수가 제 결혼식에 얼마 냈는지 기억해요? 제가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300만 원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10,000원? 형수,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죠. 제가 이혼해서 힘든 상황인 거 모르세요? 지영이는 뻔뻔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 결혼식은 축의금이 많이 필요했어요. 격이 있는 결혼식이었거든요. 하지만 형수 결혼 기념일은 그냥 가족끼리 하는 작은 파티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300만 원과 10,000원의 차이가 그런 거야? 남편이 화를 냈어요. 오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저도 형편이 어려운 거 알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형수네는 평범하게 사니까 이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지영아,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을 말한 거예요. 형수는 평범하게 사니까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저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 거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영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저는 솔직한 거예요. 형수랑 저랑은 추구하는 삶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날 저는 지영이와 완전히 싸웠어요. 지영아, 난 내가 이렇게 뻔뻔한 사람인 줄 몰랐어. 내가 내 결혼식에 300만 원 낸 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그 돈 마련하려고 적금까지 깨서 준비했는데 내가 내 결혼 기념일에 고작 10,000원? 형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럼 내 결혼식 때는 돈이 전부였고 내 기념일에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그건 상황이 다르니까요. 정말 말이 안 통했어요. 지영아, 나는 내가 정말 실망스러워. 앞으로 우리 가족 행사에 오지 마. 내가 우리를 그렇게 무시한다면 올 필요 없어. 형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한 건 너야. 5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이제는 대놓고 이런 식으로 하다니. 그날 이후로 저는 지영이와 완전히 인연을 끊었어요. 시댁 행사에도 지영이가 오는 날에는 저희는 가지 않았어요.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남편도 처음에는 말렸지만 제 마음을 이해해줬어요. 지영이가 너무 심했어. 나도 동생이지만 내 편이야. 시어머니께서도 나중에 상황을 아시고는 지영이를 혼내셨어요. 지영아, 내가 너무 했구나. 형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하지만 지영이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했을 뿐인데요. 형수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이들도 잘 자랐고 남편도 승진해서 차장이 됐어요. 저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잘 됐어요. 여보, 이번 달 수익이 200만 원 넘었어. 정말? 우리 아내 대단한데? 남편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저희 생활도 많이 나아졌어요. 더 큰 집으로 이사도 하고 차도 새로 바꿨어요. 우리 진짜 열심히 산 보람이 있네. 그러게, 이제 좀 여유로워진 것 같아. 그런데 얼마 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지영이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형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5년 만에 처음 받는 지영이의 전화였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지영아,
왜 갑자기 연락했어? 형수,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인데? 전화로는 좀 그렇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5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만나자고 하니까 의심스러웠거든요. 지영아, 우리 만날 이유가 있어? 형수, 제발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목소리가 간절해서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는 시댁 근처 카페였어요. 지영이를 5년 만에 보니까 정말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했는데 이제는 정말 수수한 모습이었어요. 얼굴도 많이 지쳐 보였고요. 형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많이 변했네. 형수는 오히려 더 예뻐지신 것 같은데요. 생활이 좋아지셨나 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영이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지영아, 할 말이 뭔데? 형수, 사실은 제가 형수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서요. 도움? 네, 금전적인 도움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5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니요. 지영아,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형수, 제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지영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는데 정말 어려워요. 직장도 계속 바뀌고 월세도 밀리고. 그래서 형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영아,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5년 전에 내 결혼 기념일에 10,000원짜리 상품권 준 거 기억나? 그때 내가 나한테 한 말들 기억나? 지영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형수, 그때는 제가 좀 힘든 시기였어요. 힘든 시기라고? 그게 다른 사람 무시할 이유가 돼? 형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갑자기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지영아, 내가 지금 사과하는 이유가 뭐야? 돈이 필요해서지.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그동안 형수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영아, 얼마가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500만 원? 정말 큰 돈이었어요. 무슨 용도로? 월세 밀린 거랑 생활비요. 정말 급해요. 언제 갚을 건데? 최대한 빨리 갚을게요. 취직하면 바로 갚을게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지영아, 내가 나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정말 기억나? 네, 기억나요. 그럼 내가 내 결혼식에 얼마 냈는지도 기억나지? 300만 원이요. 그리고 넌 내 결혼 기념일에 얼마 줬지? 10,000원이요. 그때 내가 나한테 한 말은?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형수를 무시했죠. 그냥 무시한 게 아니지.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형수는 평범하게 사니까 이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어요. 또, 제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 기억하고 있구나. 저는 지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영아, 그때 내가 말한 높은 수준의 삶은 어떻게 됐어? 형수, 1년 만에 이혼당하고 지금은 월세도 못 내고 있다며? 그게, 그때 내가 무시했던 평범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 지영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 남편은 승진해서 차장이 됐고, 나도 사업해서 월 200만 원씩 벌고 있어. 더 큰 집으로 이사했고, 차도 새로 샀어.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고, 가족이 모두 행복해. 이게 내가 말하던 평범한 삶이야. 지영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던 높은 수준의 삶은 지금 이거고. 형수, 제발. 지영아, 내가 그때 나한테 한 말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 더 있어. 뭐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라고 했잖아. 네. 그럼 지금 나한테 왜 돈을 빌려달라고 해? 그때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으면서 지금은 돈이 필요하다고.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형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지영아, 나는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지 않아. 아니에요. 정말 진심이에요.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네. 만약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면 나한테 연락했을까? 지영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나한테 사과했을까? 그건 답해봐. 한참을 고민하더니 지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과는 진심이 아니라는 거지. 돈이 필요해서 하는 사과라는 거고. 지영이가 더 크게 울었어요. 형수, 그래도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급해요. 지영아, 내가 왜 널 도와줘야 해? 가족이잖아요. 가족? 내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어?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지영이가 할 말이 없어 했어요. 지영아, 내가 내게 한 가지 더 말해줄게. 뭐예요? 내가 그때 내 결혼 기념일에 준 10,000원짜리 상품권 나 아직 갖고 있어. 네. 5년 동안 그냥 둘 수밖에 없었어. 쓰고 싶지 않았거든. 왜냐하면 그 상품권을 볼 때마다 내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기억나거든. 지영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상품권이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였네. 형수. 지영아, 사람은 잘 안 변해.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된 건 아니야. 만약 내가 내게 돈을 빌려준다면 나중에 내가 다시 잘 살게 되면 또 나를 무시할 거야?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럼 왜 지금까지 5년 동안 연락 안 했어? 그건 내가 잘 살 때는 나를 무시하고 힘들 때만 찾아오는 거잖아. 이런 사람을 왜 내가 도와줘야 해? 지영이가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형수,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급해요. 지영아, 일어나. 안 일어날래요. 형수가 도와주실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사람들이 다 보잖아. 일어나. 싫어요. 형수가 도와주세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영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내가 돈을 안 빌려줘도 이해할 수 있어? 네. 진짜 사과라면 내가 널 용서 안 해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넌 지금 사과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하려는 거야. 내가 사과할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거지. 지영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지영아, 내 답은 안 된다야. 형수.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영아, 내가 그때 말했잖아.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그 말이 맞다면 지금 돈이 없어도 괜찮을 거 아니야? 형수, 그때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잘못 말한 게 아니야. 내 진심이었어. 다른 사람한테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돈이 필요하면 무릎까지 꿇는 거지. 저는 지영이를 내려다봤어요. 지영아, 내가 5년 전에 내게 준 10,000원짜리 상품권 내가 이제 쓸 때가 된 것 같아. 뭐라고요? 그 돈으로 버스 타고 집에 가. 그게 내가 나한테 해준 모든 것의 가치야. 그리고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얘기를 했어요. 여보, 지영이가 그랬다고? 응, 정말 기가 막히더라. 돈을 빌려달라고? 5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그것도 500만 원을. 남편도 어이없어 했어요. 잘했어, 여보. 그런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안 돼. 그런데 좀 불쌍하기도 해. 불쌍해? 자업자득이지. 그래도 가족인데. 여보, 가족이라고 해서 다 도와줄 의무는 없어. 특히 지영이처럼 행동한 사람은 더더욱. 남편 말이 맞았어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수진아, 지영이가 너한테 연락했다며. 네, 어머님. 미안해.
지영이가 너무 철이 없구나. 괜찮아요. 지영이가 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던데 당연히 안 빌려줘야지. 시어머니께서도 제 편이었어요. 지영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정말 뻔뻔해.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이에요. 수진아,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지영이가 자초한 일이야. 시어머니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 후로 지영이는 다른 친척들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했나 봐요. 하지만 다들 거절했대요. 지영이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지영이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해? 자기가 잘 살 때는 우리를 무시하더니 힘들면 찾아오고. 그런 사람 도와줄 이유가 없지. 결국 지영이는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지영이가 결국 시골 친할머니한테 가서 살게 됐대요. 할머니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받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영이가 결국 할머니한테 갔다더라. 그래? 할머니께서 받아주셨구나. 하지만 할머니도 돈이 많지 않으셔서 넉넉하지는 않을 거야. 지영이는 이제 정말 평범한 시골 생활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 그렇게 무시했던 평범한 삶을 자기가 살게 된 거죠. 몇 달 후에 시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영이가 할머니 댁에서 농사일도 돕고 정말 달라졌다더라. 그래요? 응, 예전처럼 화려한 것만 추구하지 않고 소박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던데. 다행이네요. 근데 아직도 너한테는 연락 안 했어? 네, 연락 없어요. 그게 낫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함부로 연락하면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만약 지영이가 정말 변했다면 저에게 연락해서 또 뭔가를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더 지났어요. 저희 가족은 더욱 행복해졌어요. 제 사업도 더 잘 되고 있고 남편도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고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러게 열심히 산 보람이 있어. 지영이 일 때문에 속상했던 것도 이제는 다 괜찮아. 응,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우리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지영이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저희 부부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말 의외의 소식을 들었어요. 지영이가 시골에서 만난 남자와 재혼한다는 거였어요. 지영이가 재혼한다고? 응, 할머니 동네에서 농사 짓는 남자를 만났대. 어떤 사람인데? 나이는 좀 많지만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지영이를 정말 잘 대해준다더라. 시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영이가 많이 변했다더라. 예전처럼 화려한 걸 추구하지 않고. 정말요? 응, 소박한 결혼식을 올릴 거래. 할머니 댁에서 간단하게. 정말 의외였어요. 예전에 지영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지영이가 너한테 인사를 전하고 싶어 했는데 할머니께서 말리셨다더라. 왜요? 진짜 반성하고 있다면 조용히 있는 게 맞다고. 괜히 또 상처 주면 안 된다고. 할머니께서 정말 지혜로우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지영이가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수진아, 넌 정말 착하구나. 그렇게 상처받았는데도. 어머님, 저도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지영이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지영이에 대한 원망도 많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지영이가 자신에게 맞는 삶을 찾았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지영이가 추구했던 화려한 삶이 자기한테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게, 사람마다 맞는 삶이 다른 법이야. 지영이도 이제야 자기한테 맞는 삶을 찾은 것 같네. 몇 주 후에 시어머니께서 지영이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할머니 댁 마당에서 간단하게 올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영이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예전에 화려했지만 억지스러운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영이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그러게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여. 이제야 진짜 자기다운 모습을 찾은 것 같아. 저는 진심으로 지영이의 행복을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지영이에게서 편지가 온 거예요. 할머니를 통해서 보낸 거였어요.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형수님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편지를 씁니다. 먼저 그동안 형수님께 정말 많은 상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형수님을 무시하고 상처 주고 마지막에는 돈까지 빌려달라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화려한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걸요. 형수님이 그동안 살아오신 평범한 삶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삶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게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는 형수님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소박하지만 진실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형수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형수님과 가족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영 올림.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지영이가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에 지영이라면 절대 쓸 수 없는 편지였거든요. 남편도 편지를 읽어보더니 말했어요. 지영이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네. 응, 진심이 느껴져.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저는 지영이에게 답장을 써서 보냈어요. 지영아, 편지 잘 받았어. 고마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다행이야. 나도 이제는 그때 일을 다 용서할게. 우리 모두 어리석었던 것 같아. 너는 화려한 것만 추구했고 나는 너무 상처받기만 했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 더 성숙해진 것 같아. 내가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 정말 기뻐.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 가끔 안부는 전해줘. 형수가. 그 후로 지영이와는 가끔 안부 정도만 주고받고 있어요.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지영이도 시골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분이 정말 착하시고 지영이를 소중하게 대해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지영이도 예전처럼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소박하지만 진실한 삶을 살고 있대요. 저희도 여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모든 게 잘 된 것 같아요. 지영이도 자신에게 맞는 삶을 찾았고 저희도 더욱 단단해졌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상황에 계신다면 너무 오래 상처받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사과는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지영이의 마지막 편지처럼 말이에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